네,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내일 우리 부장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침 식사도 다 하셨습니까? 이 청와대 이 공간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늘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훨씬 넓고 더 웅장해 보이고 상상 이상의 감동을 받았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어제가 이제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대통령실이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직접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산 시대가 개막됐죠. 삼청동 시대가 끝나고 두 번째,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 스태핑. 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운동화도 사고 밖에서 점심 식사도 참모들과 함께하고 이런 모습. 네 번째,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얘기입니다.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가 개방이 됐죠. 다섯 번째, 시민광장으로 탈바꿈한 청사 앞마당.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대통령실은 저렇게 밝혔습니다만 이현종 의원께서 생각하는 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한 가지 딱 특징적인 기억에 남는 걸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컨셉입니다. 네. 즉 소통과 신뢰.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좀 차별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럼 뭐냐면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통을 하겠다. 그게 결국 이제 일하는 청와대, 일하는 이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번 정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0번 했습니까? 네. 5년 동안? 거의 기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을 이제 기자회견 때 볼 수 네. 있는 기회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매일 출근길에 이제 대통령의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면 국민들과 이제 직접 소통하겠다는 이제 하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약속. 왜냐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 과정 중에 꼭 한번 다시 찾겠다라는 곳은 반드시 이제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는, 즉 예. 내가 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제 청와대 개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개방.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왜 대통령실이 옮겨야 되는가? 즉 구중궁궐에 탈피를 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일하겠다. 예. 이제 그런 의미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제 이런 약속들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소통, 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시급한 현안이 많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취임 한 달 됐었는데 여기까지 소감이나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취임 한 달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성적표. 네, 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긍정평가 53%가 나타났고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로 나타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네. 이렇게 긍정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연착륙이란 말에 반대되는 말로서 연이륙이란 말을 만들어 본다면 연 26. 그렇죠. 일단 소프트하게 테이킹 오프
하고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80%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친 혁명적인 지지율이었다고 한다면 보통 저 53%의 지지율은 무난하게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비교가 될 만한 게 대선 때의 득표율보다도 한 4%포인트 이상은 일단 더 높게 나오고 예, 있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네.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대통령도 지금 한 달이다 뭐다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7시간 전에 끝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5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동시에 무너졌고 아이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이 오늘로 4일째인데 장기화되고 있죠. 이게 이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을 예. 넘어서 개인 자영업자들에게까지도 이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적재된 화물을 지금 제대로 못 나르니까 이게 썩어 나간다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현안. 우리도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53%는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네. 엄연히 33%의 비판적인 여론도 부정평가. 있고 또 예. 관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관망은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로서 좀 더 지켜보겠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았어요. 여당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와 첫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도시락 오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현장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아니 뭐 차를 뭐 20시간씩 타고 오셨어요. 여기 현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거 뭐 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우크라이나는 뭐 수치갈 만한 뭐 이런 게 좀 안 돼 있습니다. 수도는 괜찮고 딴 데는 아직까지 좀 폴란드에서 공도로 들어갔대요. 네 맞아요. 원래는 다 기차 타고 들어갔는데 저희는 특별히 또 집중 타깃이 될까봐 버스 타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종전이 가까운 시기에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지원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외적인 뭐 법적인 또 여러 가지 좀 있어서 그게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여튼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취임사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고 기대치가 좀 많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만큼 자기들도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아, 저거 네, 어제 오찬 전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모습, 뭐 우크라이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얘기가 또 좀 오가면서 좌중이 좀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용산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정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청와대 이런 것처럼 뭔가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왜 공모한 거 있잖아요. 5개. 뭐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제 이거 중에 하나를 정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거 대통령실 명칭 공모한 이름이 글쎄요. 나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더니 한 참석자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그럼 용궁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니 윤 대통령 말하길 자장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궁이 들어가니 중국집 같아요? 라고 해서 뭐 좀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어제는 뭐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이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근데 용궁이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예. 궁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권위주의적 상징이잖아요. 옛날에 예. 임금들이 있는 걸 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뭐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 저런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엄청난 비난을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뭐 국민들에 의해서 공모가 된 거니까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어제 오찬은 예.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오찬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간의 갈등 요소는 잠재돼 있고 저는 얼마든지 폭발력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번 이제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만난 거야. 뭐 당연히 저렇게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런 모습에서
어떤 당정 간의 협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 이제 문제는 당 문제는? 내에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요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풀리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을 줄 거냐 아니면 힘을 실어줄 거냐의 결정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윤석열 대통령 물론 뭐 당과 거리를 두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부각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속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박 의원. 예. 이 청와대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진영을 떠나서 받아들여진 무난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백악관이라는 이름도 회벽에 하얀 칠을 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남북전쟁 때 검게 불타서 거기가 보기 싫으니까 회벽을 칠해서 하얗게 보여서 그때부터 백악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민들에게 진영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얗고 깨끗한 집인데 그런 아픔도 있는 집이다. 예. 이렇게 해서 그 호칭이 미국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느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이름이 새 이름이 정해진다 해도 좌우 진보 진영을 떠나서 또 보수 진영을 떠나서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네. 또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지난달 청와대 본관 안에 있는 영부인실과 집무실을 보고 김 여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 미리 봤다면은 안 나온다고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안 보여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예. 야당 대표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오찬 회동에서 있었던 뒷얘기들이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좀 도마에 오른 분위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 이거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 기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요?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말씀이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이니까요.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글쎄, 요새 하도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뭐 내가 그 기사를 꼼꼼히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이죠?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요. 음주운전 이런 논란입니다. 2001년 12월에 숭실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던 때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면허 취소 기준의 약 2.5배 술을 많이 드셨던 것이죠, 당시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현종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 이런 걸 얘기했다가 막상 박순애 후보자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음주운전해서 이게 뭐 이유를 갈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0.251 같은 경우는 지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제가 알기로 0.0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내려갔죠. 그만큼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행위입니다. 우리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음주 때문에 그 어떤 단란하던 가정이 파괴된 사례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0.251 정도 되면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네. 이게 아마 소주를 4병 정도 마신 수치라고요. 소주 4병이요? 네, 이게 엄청난 양이네요. 수치죠. 거의 뭐 이 보통 우리가 사람이 0.4가 되면 치사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수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 자체가 이게 뭐 따져봐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법원에서도 당시에 선고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고유예 판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어떤 이런 죄가 반복되지 않을 경우에
이 선고된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혐의인데 글쎄요 저는 이거 자체가 왜 선고유예가 났는지도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검증이라는 게 지금 검증단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족을 했고 한데 특히 이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부총리까지 겸하죠. 지금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되려고 해도 이 음주운전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음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음주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네. 자, 그런 기준을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박순회 후보자의 음주 문제는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기준이 아닌 게 아니냐. 지금 예.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음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음주했으면 그 자체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글쎄요, 이게 과연 검증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글쎄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음주운전이 일어났을 때가 2002년입니다. 법원의 선고가 예, 예. 나온 게 네. 박순애 후보자가 36살 때 있는 아. 조교수 때 한창 때 있는데 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끗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다만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느냐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에 경찰 평가위원으로 박순애 후보자가 참여를 해서 기준을 만듭니다. 네. 경찰의 그 공직자들의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네. 0.2 이상이면 퇴출 대상이라는 평가 보고서가 나와요. 어허. 거기에 본인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3년 전에 0.25일의 음주를 한 사람이 네. 0.2 이상이면 퇴출 대상이다라고 하는 평가 보고서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팩트로 확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음주운전,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 이 음주운전, 저 음주운전, 우리 편의 음주운전 따로 있고 상대편의 음주운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 그런 네. 점에서 알겠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그리고 팩트냐 아니냐를 묻기에 앞서서 팩트 자체에 대한 엄중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